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하죠. 곳곳에서는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좀 아우성인 상황이고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의 백종원 세무사 모시고 부동산 세법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아, 될것 네. 같은 백종원 세무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가끔 재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이제 소중한 얘기 많이 전해 듣도록 할 텐데요. 예.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재산세,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사례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네. 일명 보유세라고 하는 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지만 지난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 인상은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찌각했다는 네,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예.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노원구와 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세종시에 소재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예. 각각 한 채씩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의 경우 노원구 아파트는 41%가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 69%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예.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196만 원에서 461만 원으로 한 2.3배 많이 정도 올라갔네요. 인상된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이 부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이 세목별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 550만 원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내는 거죠, 이게? 재산세는 그 7월과 9월에 나눠서 나눠서 내고 내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고 있습니다. 12월에. 네, 이게 분납되나요? 분납도 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네.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세금 맞으면 표현이 맞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좀 많이 당황은 하실 것 같아요. 결국 세금은 이제 고가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 잡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예. 하지만 이게 보유세는 말 그대로 주택을 보유한 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예. 이게 줄이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당연한 얘기지만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집 팔아라.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아무 주택이나 막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실익이 없는 그런 주택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 차익이 크지 않다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이런 주택들부터 처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족이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게 일부 지분을 나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유리할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세대 분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유세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한마디로 1가구 1주택,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세대 분리를 하면은 각각이 나눠지니까 1주택으로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과세는 맞지 않는다는 그럴 거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다음은 어떻게 해요? 네, 두 번째로 만약에 2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씩 단독 명의로 보유할 필요도 있는데요. 2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과세율, 각각 2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1주택을 각각 보유하면 각각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까 거기서도 또 조금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네. 공동명의면 6억 원이죠? 네, 공제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제가 그렇고 1주택일 경우에 9억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봐가지고 차라리 둘이서 50%씩 갖지 말고 네. 한 채 한 채 9억씩 그냥
받는 게 낫다라는 건가요? 이게 2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2주택이면 각각 50%씩 갖고 있으면 예. 각각 그 지분에 대해서 종부세는 계산하지만 어쨌든 2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1주택이면 이분들도 1세대 1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예. 6억 원 공제는 되지만 세율 자체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네. 다음 또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세 번째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주택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서 함으로 해서 종부세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10년이니까 10년 내에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예. 하거나 네. 임대주택을 거둬들인다면 네. 그동안에 받은 세제 혜택은 모두 다 반납이 되는 네, 건가요? 과태료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어. 못했을 때는 최대 3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4년, 8년이었죠 원래. 네, 네,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네, 네, 많이 이 부동산 세법들이 워낙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예.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일 진행하면서 이거 공부를 하는데도 팔로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의 사실 세금이 올랐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아우성의 원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뭐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추후에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만 놓고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건별 과세인 재산세와는 다르게요. 인별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6억 원씩 예. 공시가격에서 6억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각각 6억 원이니까 12억 원이 12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명의 1주택자는 9억 원이 9억까지. 네, 6억 원은 아니지만 9억 원, 3억을 더 공제해 주니까 일면 비교해 보면 그 공동명의인 경우가 3억 원이 더 12억이니까 3억 원이 더 많이 공제해 줘서 유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는 그 연령별, 보유 기간별에 따라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해주진 않고요.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명의 1주택자만 해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유불리가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대한 보유 형태별 종부세를 나오군요. 예. 계산해 보면 21년에 공시 가격이 16억 3,100만 원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수준이네요. 네, 집 한 채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보다 이분들이 최대 80%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보다 오히려 세금으로 60만 원 정도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더 단독명의가 이게 단순하게 공동명의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물론 이렇게 현재 공동명의인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단독명의로 바꿀 때는 또 다른 세금이라든지 취득세가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각종 예.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다행인 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9월에 신청을 통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는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따져서 내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 9월 신청을 통해서 단독 명의로 계산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혼가구 분들께서는 보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공동명의가 좀 유리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1주택인 경우에는 굳이 나누는 것보다는 뭐 연령 65세 넘어가면 뭐 할인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나 보유 기간 할인을 받는 게 낫다. 보유 기간과 연령별 그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 혜택이 이거 더 진짜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야 등기를 다 쳐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매물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실 텐데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어때요?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그렇죠. 그 날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6월 1일 이전에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다면 정말 보유세는 다 없어지는 거죠. 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은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계속 제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선뜻 의사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들려오는 주택 시장에서도 얘기도 매물이 뭐 엄청 쏟아져 나왔다라고 들리지는 않는 거로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향후에 주택 시장은 양도소득세 부담과 그다음에 향후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어지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눈치 싶습니다. 보기 엄청 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부동산 저희도 취재차 가보거나 하면은 네. 많이들 그런 얘기해요. 눈치 보기 엄청 하는 거다 같다고 매수자 매도자들이. 네. 다만 이제 아마 정부 정책이 큰 변화가 없다고 예측하는 다주택자 분들은 6월 1일 전에 팔겠죠. 조금 서둘러서 내놓는 매물들이 있을 있더라고요. 거고요. 네. 있긴 근데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6월 1일이 지나면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보유세 납세 의무자도 확정이 되고요. 또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세율이 10%포인트 또 올라가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사실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 2월 4일 이사 대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전까지 이제 이런 세금 강화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방안으로 내놨잖아요. 네, 네. 세금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세금의 영향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거 뭐 근데 정부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질문이고 대답일 텐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특정 세금을 하나 골라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아마 부담스러워서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로 보이고요. 예.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만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보유세 인상 효과가 아무래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저희가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마지막 질문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짧게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세법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향이 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꾸준히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예. 세금만으로는 아무래도 뭐 큰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예.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뭐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보유세 인상이 분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예. 결국 세금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이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조금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이 뭐 혼란되지 않게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게 일관된 정책을 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식으로 정책이 아마 조심스럽게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집값 오른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저절로 올랐는데 세부담 너무 크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세부담 줄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반면에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과세되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1주택자 실소유자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 지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백종원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